위대한 조국 수호자들이 창조한 혁명 정신을 승리 복음으로 틀어지고 부닥치는 모든 난관을 과감히 짚으시면서 예, 오늘 북한 김정은 총비서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함을 빼고 이름만 부르면서 아주 강하게 비난했다. 만약에 대북 선제 타격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군대는 전멸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비판을 했다고 하는데 말이죠. 안정식 SBS 북한 전문 기자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김정은 총비서가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선 거죠? 이 전승절 7월 27일을 우리는 유엔군 참전일 정전협정일 이렇게 알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전승절이라고 부르는 모양이죠? 예, 전승절이라는 게 이겼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6.25 전쟁을 북한은 이제 조국 해방 전쟁이라고 부르는데 미국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날이다. 예. 라고 이제 대대적으로 기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좀 북한이 조용했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이러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북한 입장에서 보면 이제 올 봄에 한참 7차 핵실험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7차 핵실험을 하려다가 상당히 이제 중국이나 이런 쪽의 압박에 의해서 물러선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비가 많이 왔다거나 여러 가지 좀 국내적인 상황이 있었어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장면은 오늘 김정은 총비서의 연설 내용 보도가 된 내용이죠. 맞을 수 있다고 이게 부숴버릴 수, 네. 맞을 수, 예. 네. 천만에 그러한 위험한 시도는 즉시 강력한 힘에 의해 응징될 것이며 윤석열 정권과 그의 군대는 전멸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보면 8.15 경축사 이럴 때 한일 관계 메시지라든가 대북 메시지 이런 걸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보면 전승절이라고 하는 대단히 중요한 북한이 이제 더구나 북미 관계가 안 좋으면서 미국에 대한 반미 선전을 강화하는 시점에 있는 이 전승절이라고 하는 중요한 계기에 대미 대남 메시지를 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대미 대남 메시지를 내세웠는데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김정은 총비서가 콕 집어서 저렇게 강하게 얘기한 이유는 뭘까요? 그동안의 망언을 내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보면 뭐 대남 대미 메시지를 내면서 뭐 가만히 안 두겠다, 뭐 여러 가지 핵 억제력을 보여주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번 연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윤석열 정부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입장을 김정은 북한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의 입으로 직접 밝혔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이제 지금까지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만 북한이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잘 밝히지 않았었어요. 즉, 뭐 우리 민족이나 메아리 같은 대외 선전 매체를 통해서는 비난을 해왔지만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통신 이런 주요 매체 또는 뭐 북한 통일전선부라든가 다른 북한 공식 성명 같은 걸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진 않고 상당히 자제해 왔는데 이번에 최고 지도자의 입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는 것, 즉 비난을 했다는 건 그동안 이제 몇 개월 동안 관망을 해보니까 역시 윤석열 정부하고는 같이 해나가기가 어렵겠다라는 1차적인 북한 지도부의 판단이 내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김정은 총비서가 한 이야기 중에 그동안의 망언을 잘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김정은 총비서가 망언으로 규정한 윤석열 대통령의 이야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원칙적으로 대북 정책을 이야기하면서 대북 억지력 이런 부분을 강조했던 이야기일 것 같은데 말이죠. 저희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과연 김정은 총비서가 이 연설을 보고서 이 얘기를 한 것인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마하우 이상의 미사일은 발사가 되면은 거기에 만약에 핵을 탑재했다 그러면은 우리 수도권에 도달해서 대량 살상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분 이내입니다.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은 그 조짐이 보일 때 소위 우리 삼축 체제의 가장 제일 앞에 있는
킬체인이라고 하는 이 선제 타격 밖에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고요. 제가 연초에 선제 타격 얘기를 언급을 했습니다. 선제 타격을 바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침략적 도발 행위를 할 것이 확실시 될 때에는 우리가 적의 미사일 발사 기지와 그 도발을 지시한 지휘부에 대한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능력이 있고 그럴 의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천명하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에 매우 중요한 우리의 애티튜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대북 선제 타격이라고 하는 대선 당시의 발언 또 취임하고 나서도 이런 그 대북 억지력 그런 측면에서 또 선제 타격 이야기를 원칙적으로 또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지금 김정은 총비서가 상당히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그 단어 아닐까 싶은데 말이죠. 예, 이제 가장 핵심은 예. 그런 부분일 것 같고요. 예.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그동안에 지금 화면에서 보신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말고도 북한에 대해서 뭐 원칙대로 하겠다. 그리고 한미 군사훈련 제대로 해야 된다라든가 그렇죠. 예. 그리고 뭐 한미 확장 억제를 강화한다거나 이런 것 자체가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위협적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른바 미국의 전략 자산을 또 우리 또 예. 들여온다든가. 들여온다든가. 예. 즉 이런 일련의 맥락을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관망만 할 수는 없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 같고 그 중에서도 지금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선제 타격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보셨지만 윤석열 정권과 그의 군대는 전멸될 것이다. 네.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비난한 부분이 선제 타격 부분이기 때문에 선제 타격은 꿈도 꾸지 말아라. 이런 부분의 얘기를 좀 김정은의 입으로 가장 강력하게 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 김정은 총비서와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 사이에 말폭탄이 서로 오가면서 전쟁 위기가 고조됐고 다행히 북미 회담으로 이어지면서 전쟁 위기가 수그러들긴 했는데 예. 걱정되는 건 김정은 총비서가 지금 처음으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나름대로의 판단을 끝내고 첫 입장 표명을 한 게 대단히 공격적이다. 예. 그러면 이게 바로 뭐 전쟁 위기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우리가 계속 그 전망해왔던 7차 핵실험 또 추가 도발 행위 ICBM 발사라든가 이런 것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건 아닌지. 예, 7차 핵실험은 어쨌든 언제 하든 한다고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스탠바이는 다 돼 있다. 준비는 예, 다 돼 있다. 준비는 다 돼 있는 상태에서 봄에 거의 버튼 누르기 직전까지 갔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데 네. 다만 이제 미국이 중국을 통해서 굉장히 압박을 넣고 중국도 이제 저희가 이제 취재를 해보면 상당히 ICBM 때는 중국이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행사했지 않습니까? 제재에 대해서. 근데 핵실험까지 하게 되면 중국도 거부권 행사하기 힘들다. 이런 정도까지 북한의 압박이 갔다는 겁니다. 더 이상 방어해주기 어렵다. 어렵다. 예. 그래서 이제 북한이 일단 잠깐 주춤하는 모양새를 보였는데 이제 여름이 지나서 뭐 9월 9일이라든가 10월 10일이라든가 북한의 주요 기념일을 전후해서 핵실험할 가능성은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타 도발들 계속 이어질 가능성은 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달에 한미연합훈련이 또 예정돼 있습니다. 예, 8월 중순부터 한미연합훈련이 예정돼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제대로 해라. 그리고 여기서 실기동 훈련까지 포함해서 하도록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번 김정은의 연설을 보면 이번 김정은의 연설은 어제 그러니까 7월 27일 소위 북한의 전승절이라는 기념일을 통해서 북한의 원칙적인 입장을 밝히는 거고 네. 그렇다면 실질적인 행동은 언제 일어날 것이냐라고 본다라면 다음 달 한미연합훈련이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총비서가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수 이게 가장 경우의 수를 봤을 때 어떤 게 가장 높다고 보세요? 지금 중국이 반대하고 있는 핵실험을 강행하게 될지 아니면 그걸 의식해서 핵실험을 할 것처럼 계속 위협만 하면서 지난번처럼 뭐 발사체를 발사한다든가 뭐 이런 도발로 갈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미사일부터 쏘겠죠. 예. 미사일도 이제 여러 가지 층위가 있지 않습니까? 뭐 단거리 미사일부터 해서 단거리도 뭐 북한판 이스칸데르라, 북한판 에이테킴스처럼 상당히 전술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류의 그 미사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쏜다든가 아니면 일본까지 포괄할 수 있는 미사일 그리고 괌까지 타격할 수 있는 화성 12형
이런 것만 쏘더라도 충분히 이제 대외적인 대남 대미적인 압박이 되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점진적으로 위협 수위를 높여나가고 그리고 이제 7차 핵실험을 이미 준비가 끝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올해 안에는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중국의 정치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봐가면서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아예 압박만 하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예. 북한이 대화에 나오고 비핵화 의지만 보인다고 한다면은 정말로 북한이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을 뛰어넘는 지원 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긴장이 고조될수록 또 대화의 기회도 그만큼 커진다는 게 그동안 우리 과거의 역사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권영세 장관이 또 힘 있는 장관이 오지 않았습니까? 예. 통일부에. 예. 근데 그 대화까지 가기에는 아직 긴장 수위가 그 정도까지 올라간 것 같지는 않고요. 예. 근데 오늘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이 북한의 김정은 총비서의 연설 보도가 아침부터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상당히 시간이 지났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정부 입장이 나오고도 남을 시간인데 아직까지 우리 정부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오, 예. 특이하네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관계자가 대통령실 기자들에게 뭐 아직 특별히 언급할 내용이 없다라고 말한 게 지금까지 전부인데 저희가 출입 기자를 통해서 취재를 해 보니까 오전에 우리 정조대왕함 진출했잖아요. 그래서 외교안보 주요 간부들, 대통령을 포함해서 주요 간부들이 다 울산에 내려갔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아마 회의가 본격적으로 이제 이루어질 것 같다. 그래서 그 회의가 끝나고 나면 입장이 어떻게 서면으로 나올지 강력하게 나올지 봐야 되겠는데, 근데 그런 일정을 떠나서라도 만약에 정말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강하게 북한 최고 지도자가 비난을 했는데 윤석열 정부의 그동안의 기조를 보면 당장에 맞받아 치고도 남을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조금 로키로 가는 걸 보면 이 정권 초부터 북한과 정말 다시 맞받아치기는 이 국면으로 갈 거냐, 아니면 아까 주영진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소위 이른바 담대한 계획을 하면서 북한 비핵화, 남북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서 또 뭔가를 해보고 싶다는 의지도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에. 그래서 오늘의 이 상황에서 다소 톤 조절을 할 거냐, 아니면은 북한이 한 만큼 우리가 세게 나갈 거냐, 이 부분에 대한 좀 고민과 논의가 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예. 조선중앙TV가 원래 이렇게 중요한 발언 나오면은 오후 3시 뉴스 때부터 방송을 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3시에는 안 내보내더라고요. 지금 아직 좀 준비가 안 늦어지고 됐을까요? 있는데요. 근데 북한 기사를 보니까 이제 오늘 아침에 김정은 총비서 연설부터 보고 그다음에 행사 스케치한 스트레이트 기사를 나중에 봤는데, 행사 스케치한 스트레이트 기사를 보면 지금 화면에 있는 이제 사진입니다. 어제 행사를 할 때 그 항공기에서 낙하산병이 떨어지면서 여러 가지 깃발을 형성하고 축포를 쓰고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아직까지 편집이 안 끝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편집이 안 끝났다. 예. 최고 지도자가 한 중요한 연설인데 편집을 잘해야 되겠죠? 네, 잘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은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긴 밤을 헤매고 있을 때 때론 슬픔에 잠겨 있을 때 거친 세상에 지독한 외로움 속에 혼자라 느껴질 때 네, 긴 밤을 헤매고 있을 때, 슬픔에 잠겨 있을 때, 혼자라 느낄 때, 한 줄기 빛처럼 다가온 그대가 있어서 숨을 쉰다. 군복무를 마치고 복귀한 김호중 씨의 빛이 나는 사람이라는 노래가 흐르고 있는데요. 가사가 참 좋습니다. 요즘 무더위 때문에 힘들기도 한데 세상사 좋은 뉴스는 별로 없어 보이고 접하는 뉴스마다 좀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말이죠. 이럴 때 여러분들 곁에 이렇게 빛이 나는 사람이 있으면 더 힘이 나지 않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가, 시청자 여러분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빛이 나는 사람이 되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노래 여러분과 함께 들어봤습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빛이 나는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빛이 나는 사람, 빛이 나는 사람.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